모르겠다. 대충 섰어. 네, 그냥 해요. 자, 속편 나가겠습니다.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남양 시절에 숭산면, 수산면, 세건면 세 개가 있었는데 숭산면 지역은 이런 지역이었고 수산면은 사강도가 삼전주기 이렇게 따로따로 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숭산면으로 1914년도에 총독부에서 통폐합시키게 되는 거예요. 일제가. 서신면은 참고로 702는 서신면이었었는데 87년도에 주민 편의 원회의에서 숭산면으로 이렇게 편입되게 되는 거고. 자, 남양은 화척지면, 운동이면, 둔지군면 세 개로 이루어졌는데 위쪽이 화척지, 가운데 지금 시내가 운동리, 아래 안석, 장덕, 온석 이쪽이 이제 둔지군면. 이것이 운동면 하나로 통폐합됐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고, 화척지면은 이런 지역이었고, 운동면도 이런 지역이었고. 다만 특이한 점은 화척지면 위에 시내리하고 장전리 지역은 구한말까지 인천부의 월경지였다. 거의 인천 땅이었어요. 한 120년 전까지는 인천 땅이었어요. 인천? 네. 시내리가 인천이야. 그래서 근자에까지도 거기를 남양인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남양에 있는 인천 땅이라고 해서 뭔지도 모르고 남양인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처녀 때 인천이라고 해서 시집 왔는데 전기도 없고 교통도 안 좋고 오지 갯바닥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기당해서 시집 온 할머니들이 이 동네에 많아요. 우리 민성촌이라고 그러는데 시내리. 마도면도 쌍수리면이 있었고 마도면이 있었고 마도면 하나로 통일이 된 거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재밌네. 그래서 이런 게 불과 12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원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관심이 있거나 공부한 사람 외에는. 특이하게 송정리 사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옛날에 100년 전에 쌍수리면이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쌍수리가 뭔지도 몰라요. 쌍수리는 두 개의 수리는 높은 곳, 산을 얘기해. 거기는 앞만 쳐다봐도 주추봉, 무안이봉, 이게 큰 산 그 위에 봉우리가 쌍수리예요. 이렇게 위에 꼭대기에서 보면 이렇게. 마도면은 산마자 쓰는데 이게 요거를 보고서 아까 오류란 말이에요. 산마자니까 여기 중국 사신이 많이 다녔다 그러니까 삼배 옷을 입고 중국 사신이 길을 지나갔다. 참 석연치가 않죠. 이걸 보고서 한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걸. 그렇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 어제 며칠 전에 제가 백곡리 산성 가서 우리 향문 식구들한테 똑같은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길이 있다. 우리가 이게 당성 노치가 있고 당성에서 남양으로 향하는 옛길이 있어요. 옛길, 육로길. 그게 이제 마루터기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당성에서 백곡리, 금당리, 청운리, 성목제, 동박석곡이 이렇게 남양으로 가는 이렇게 중간에 소고주의가 있죠. 그게 옛날에 육로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다 사이 골짜기는 바다고 비교적 높은 지대로만 이렇게 가요. 마루터기 길이에요. 마루터기 길, 말길. 말은 크다, 높다. 말벌, 말잠자리, 말거머리. 그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마루터기, 말이라는 것은 으뜸을 뜻하기도 하고 높음을 뜻하기도 하고 크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 말티제 그러면 큰 고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 고개. 그래서 이것이 말후터기, 마루길 이것이
한자로 되면서 마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18세기, 19세기 그 이전에 요렇게 썼는데 어느 누가 간원이 또 옮겨 적으면서 이상하게 적어가지고 이게 망치마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묘도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망치마 음을 빌렸으면 제대로 된 이 마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만 보고 졸면서 베껴 적으니까 이렇게 적으니까 또 다음 사람도 계속 베껴 적고 인터넷에도 잘못된 거 계속 퍼날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흐름은 똑같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음을 빌려다 쓴 한자어다. 그래서 마도가 옛날에는 일의 중심이 되는 특히 청원초등학교에 있는 마루터기가 중심지에 해당하는 거기에 옛날에 장도 썼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 해운이의 그 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문역. 네, 해운역. 마도면 해문역. 해문이. 그 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 자, 서신은 서예되면 실리면인데 서하고 신하고 따가지고 서신이 된 거예요. 120년 전에. 이분들도 서신 사람들도 자기가 실리면 사람이었고 서예되면 사람이었다라는 거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서희재면 남쪽은 실리면, 북쪽 반위는 서예되면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따서 이렇게 서신이 된 거죠. 성별이가 자, 이제 동네를 이제 이렇게 제가 추려서 해왔는데 고잔동하고 원정동을 합쳐서 고정리가 된 거예요. 옛날 우물이 아니에요. 어제 저기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죠. 합성지명이에요. 그 다음에 고잔동하고 포막동이 합쳐져서 고포리, 어디에? 마산포, 충산면 구포리. 이 포막동은 개매기를 한자한 이름이에요. 개포자, 막이, 막았다. 휘장막자 썼잖아요. 개를 막았다. 갯바닥을 막아서 생긴 동네. 개매기. 개막이, 개매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포리. 동네, 독은 돌의 옛말이고 방언이기도 해요. 지금 독자를 거의 잘 안 쓰는데 독살, 돌로 싸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그게 독이 돌이에요. 독. 먹으면 죽는 그 독이 아니라 독은 돌이에요. 돌로 싸서 그 안에 물고기를 가둬서 잡잖아요. 일물썰물을 이용해서. 복정동, 대정동을 합쳐서 우물이 두 개네? 일본인 군수가 우물이 두 개? 그럼 쌍정리를 해. 그렇게 했대요. 옛날 90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얘기를. 저기 비봉면 가면 비봉면 쌍앙리가 있어요. 네. 이쪽에 백학동이 있고 저쪽 안쪽에 동학동이 있는데 여기도 학이 두 마리네. 쌍앙리라고 해. 일본인 군수가 1910년대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쌍앙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이뻐요. 용수동하고 구포동하고 합쳐서 용포리. 양개. 요 새끼 양고예요. 이것도 양개를 개포자 이렇게 한자로 한 거죠. 거기 가면 양쪽으로 갯물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쪽으로 갯물. 여기는 작은 당리, 여기는 큰 당리, 여기는 작은 당리. 지리를 보면 그래서 양계라고 했겠구나 이게 딱 보여요. 육교동하고 구길동 여긴 6112, 611인데 육도리를 한자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도리는 다리에 현대식 바뀐 의미가 옛날에 다리는 아래아가 있던 시절에는 다리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다리도 아니고 덜이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고 이게 변형되니까 도리도 되고 정덜이도 되고 다 맞는 거예요. 왜? 이게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육도리, 육다리, 정도리, 종다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육도리, 정도리로 딱 굳어져 버렸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걸로.
요 6명의 교리 이거는 다 지어낸 말로 보시면 돼요. 뒤1 어지동은 지와 1인데 또 지와 1이 화량동, 지와 화를 따서 지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다 풀어서 이거 거짓들을 이렇게 한자한 거고 이렇게 한자한 거고 이걸 다 풀어서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또 기타 사강동 적은말 정돌이가 있는데 사강동으로도 사강리로다가 도피하게 된 거고 요거 사강동은 현재 사강삼리 저쪽이에요. 적은말은 여기 농협 있는 그 중심 이 사강시장 그 다음에 정돌이는 사강교회 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정돌이 대표적인 이름 하나로 통일돼 버린 거죠. 이 당시에 가장 중심이 됐던 1910년대 초면이요. 아직 이쪽 사강이 번창을 안 했을 때 왜 신장로가 없고 육로 버스가 안 다니던 시절이니까. 삼전이는 요 삼전이가 또 이렇게 된 거고 천둥리도 요 대표 마을이 이렇게 마산포 지역이라서 마산 뭐 이렇게. 요거 장동인데 장고동이라고 있어요. 장고지. 지금은 장고지도 장고동은 잘 못 알아들어. 그냥 매바위 그래야 돼. 매바위 동네가 장고지예요. 장덕 1, 2에 현재. 덕방동은 할머니들이 덕뱅이 그래요. 한자로 하니까 덕방동이 된 거예요. 합쳐서 장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안성리는 안이동, 안이굴, 안에 있는 굴, 안에 있는 동네 그런 뜻의 안이굴인데 뒷뜰하고 합쳐서 거석 뒷뜰의 한자어는 또 거석동에 안석리 이렇게 원천리는 원막동 원래 언막이에요. 언이라는 것은 뚜거자예요. 뚝을 막아서 생긴 농경지가 생기고 생긴 동네 마을이 원막인데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그 원막과 샘시대라는 샘천자 골목자 합쳐져서 원천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 95%가 몰라요. 이거 설명 아우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제가 설명해요. 수충동 산화동 합쳐서 한자씩 따서 수화리 얼마 전에 물꽃마을 축제를 했죠. 합성지면인데 아유 그대로 해서 물꽃이래요. 물꽃마을 축제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냥 이름이 이쁘니까 수아리는 박씨네가 많이 하더라고요. 밀성박씨, 미장박씨가 많이 하죠. 1957년도 조사에 거기 83가구가 밀성박씨였어요. 지금은 다 자식들은 외지로 많이 나가니까 그래도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박씨예요? 그러면 거의 열에 8하고 4 그래요. 하나둘은 누구냐? 수원백씨. 문기동하고 서호동 합쳐서 문호리 이렇게. 근데 거기도 그게 시내리 지나서 있잖아요. 시내리가 끝이고 수아리는 시내리 가는 중간에 있고 이쪽에서 남해에서 나가면 예, 중간에 사무실 넘으면 수아리예요. 거기도 우리 인천이었어요. 거기서 수아리 지나서 장전리, 시내리 그쪽 꼭대기 지역들이 사마리, 비봉에 가면 사마리, 육포리 이런 데가 인천으로 들어갔어요. 그쪽 사람들이 거의가 인천으로 키워다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이쪽에 학교가 없으니까 옛날에 네. 60년대 수십 년 전에 학교가 없던 시절에는 인천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배 타고도 가고. 수아리 박씨인데 네. 인천으로 네.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고등학교 가려면 또 인천으로 가야 돼요. 여기 이렇다 할 고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 송사고등학교 나중에 생긴 거고 조금 더 수준 있는 데로 가거나 그 시절에 뭐 박정희 시절에 공고, 기계공고, 인천 기계공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무슨 학교 있잖아요. 무슨 공고 무슨 문공산 그거는 못하는 애지만 알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했대 선배들이 선산 선배 야 너 문봉 너 문산 그리고 깡패학교 노는학교 막 돼요. 자 기타 이제 북양의 서양동 북양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일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남양의 서쪽에 있어서 서양동 지금 하남은 향교 있는 쪽 그 우리마파트 쪽 중심으로 서쪽 일본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잘해요. 동양동 읍에서 동쪽 지금 요거 안 쓰잖아요, 그죠? 안 쓰죠.
근데 북양동은 남아 있어요. 북양동. 북양동 있어요. 이거 일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원래 서미동. 우리 이름으로는 주미골 그래야 돼요. 이때 남쪽에 있는 남양이니까 남양이 또 그럴 수는 없잖아. 새로운 남양 이렇게 방위 표시를 해서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요 두 가지 이름이고 동양동도 이름이 흔적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생긴 초등학교 동양초등학교인데 혹시나 동양초등학교로 했기 때문에 그게 한 10년 됐나? 그러니까 이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건지 알아요. 동서양 할 때 동양초등학교니까. 그랬더니 이게 아니에요. 변명되었습니다. 이게 남양이라는 의미예요. 동쪽 남양. 그런데 이 동양초등학교는 이름을 주면서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일제가 1912년도에 초안을 내서 통합안을 낼 때 남양의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알고서 이걸 따다 썼다라고 하면 실망이죠. 그죠? 거기는 옛날 이름이 역골이잖아요. 역골 초등학교 그랬으면 또 100점일 텐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 또 대강아파트로 대양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큰 데에 바다양자 쓸 것 같은데 거기도 저렇게 써요. 큰 남양이라는 뜻으로 한 것 같아. 아, 왜 그랬을까? 자, 쌍봉동, 송치동을 합쳐서 마도면 쌍송리.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있어서 쌍봉이었어요. 지금 그게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가운데를 촥 절개해서 고속도로를 냈어요. 거기가 수루지 방향. 송치는 우리말로 솔티예요. 솔송자를 쓰고 티는 고기를 뜨다는 치자를 쓰고 쌍송리가 되고. 이것도 모르고 쌍송이라니까 소나무 두 개가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 온다서 이런 참 까불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죠. 청산동, 상원동이 합쳐져서 청산동은 저기 그 동원갈비 있는 쪽 아래, 상원동은 청호초등학교 그 일대를 상원동이라는데 합쳐서 청원리가 됩니다. 상림동하고 대안동하고 여기는 상림동은 상안 1, 2 현재 1, 2로 나눴잖아요. 대안동은 상안 2, 가운데 큰 벌판이 있고 남갑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상안 2가 됩니다. 백합동하고 아까 얘기했고 청령동하고 요곡동하고 합쳐서 지금도 청령초등학교 있잖아요. 요거는 엽기요자예요. 엽기요자. 엽기가 많은 동네 옛날에 엽기풀. 그래서 청요리 중국 요리 아니에요. 요렇게 나온 거예요. 연화동하고 이하동은 도화동이 합쳐져서 꽃이 세 개네 사마리라고 해라. 비봉면 사마리, 백구지. 네, 원래 꽃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땅에 갯바닥 바다가 이렇게 뾰족한 동네 백구지. 배가 들어가는 곳이 있는 동네 이렇게 백구지인데 저기 가면 괴야자동 되는데도 이열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같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마도에 아니 비봉에 역군에라는 동네가 있는데 역군에는 이제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주막이 있고 뭐 소도 쉬어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더라. 이거는 근대 시장이 생겨서 소를 몰고 수원 그때 생긴 일이고 원래는 여기 내예요. 이게 역근에 거기 천이 있고 사마천 있고 여기 역시 역기요자 역기가 많은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옛날부터는 이 역기에 관계 이상하게 이후로 역기에 관계된 동네 이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욕굴도 있어요. 수아래 가면 욕굴, 그 역기 동 골짜기예요.
건노동, 백노동. 근데 이것도 건노동, 아이 노인 둘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이걸로서 이게 다 음이에요, 그냥. 여기는 건노동은 널문이고 백노동은 바리꼬에 이거를 한자 했는데 왜 이렇게 한자 했는지는 그 당시 그 한자와 한 관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옛날에 다 죽었으니 알 수도 없고 여기는 참 이상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가 두 개는 양놀이. 이 널문이는 넓게 물이 들어오거나 널빤지 다리가 있거나 뭐 이랬을 때 널문이라고 그래요. 판문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런 것도 곳곳에 있는 많아요. 해문예가도 근데 있고. 선생님 널문이는 늙을 노자가 양쪽에 있는 거 보면 노인을 잘 섬기는 동네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건데 이거를 보고서 그 노인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 이거는 그냥 이것을 음을 다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한자를 억지로 해석하는 민간 어원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노인이 둘이 있어서 양로에 두공리는 두 개의 골짜기, 우리말로 두구리의 두구리.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108살이신데 옛날 노인네들 우리 고모리 김씨들 옛날 노인네들 다 한결같이 그 두공리에 사시는 분들은 8, 90 이상 되신 분들은 두구리 됐어요. 양쪽으로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구리. 이걸 한자 했을 뿐이에요. 해문리, 음당리, 스랑리는 비파가 뭐 어쩌고 비파목처럼 생겨가지고 악기 한자로 또 그거 가지고 또 해석을 하잖아요. 배목에서 나오네요. 해문역으로 들어가는 백길의 길목에 있어요. 이 동네가 배목이라고 이렇게 똑 부러지게 발음해. 옛날 어르신들이 벼매기 그러죠. 배매기, 비야목이, 배매기 이렇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를 시골스럽게 그 당시 어투로 발음하면 배매기, 벼매기, 비야목이. 우리 아버지는 배매기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백공리는 백골 여기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제가 추정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좀 빠져요. 저기 선생님 조금 거슬러 가면 금당이라는 데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내 고향 평창에 바로 그 시리 앞에 계곡이 금당 계곡이고 그 동네가 금당이다. 그러니까 그 금당도 전국에 많고 금천도 많고 막 그래요. 네. 그 금당은 절간 대웅절을 금당이라는 거예요. 저희 절통 금당 2리가 있고 1리가 있는데 금당 2리에 지금 가면 금당골이라고 있어요. 그냥 전해 내려오는 주민들한테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거기 산제당이 있었다. 옛날에는 우리 어제 거기 갔잖아요. 산에 그 제사를 지내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많아서 소도 잡고 어디는 돼지를 잡고 그 쌍송리에 가면 쌍봉산 거기 올라가서 1년에 한 번씩 소를 잡아서 크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 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금당이 이제 내려왔다. 거기 고개 그쪽에서 했다. 이런 말이 전해 내려가요. 그 금당리에 가면 500년 묵은 엄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자, 송교리는 솔다리. 바닷물이 들어오던 시절 소나무 다리를 길게 연결해서 뭐 살구지하고 연결했다 뭐 이런 하여튼 소나무 다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전공리는 앞실에서 온 거고 벼슬처럼 생겨서 사본리, 벼슬 사자. 당성치대의 읍치의 범위가 대략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근데 지명을 분석해 보면 여기는 은수포, 중국식 당포. 아까 저 유성주도 보여드렸죠. 여기가 당고, 지금 은수포 농원이죠. 여기를 앞실, 국제무역항이었으니까 고대에 여기가 앞이겠죠. 앞실, 당성을 기준으로. 그러면 앞이 있으면 뒤가 있잖아요. 뒤실. 이를 실의 마을을 뜻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마을. 이거를 한자로 해서 북일동이다. 이렇게 앉아볼게 시간 없으니까. 북은 앞실을 위치를 좀 잘못 표기했는데 위치가 지금 앞실이 전국 1, 2를 앞실이라고 해요.
지명이. 그러니까 여기 전곡일래 이 일대가 다 여기 천연기념물로 돼 있는 물풀에 나무 있는 데가 여기인가? 여기가 물풀에 나오는가? 여기 점점 그 밑에 저수지 있는데. 저 수지가 여기 있대 여기다 여기 예, 여기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고기 전체를 앞식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를 다 앞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구름내라고 전곡이 그렇네.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는 좀 외진돼 있는 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실공이 외골 옷골이 잘못 완성돼서 이렇게 옛날에 이 옷이 이게 표준말이에요. 조선시대는 이 옷골이 이렇게 돼서 칠공이로 그런 702에 옛날 언나무가 많아. 다 옷골 하면 다 옷나무라 그래요. 어느 동네든 칠곡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지리를 파악해 보면 외골 옷골이다. 그 다음에 백곡리는 박골 백골. 여기에서 바깥쪽에 있는 동네. 이 당성 읍지하고 다 연관 지을 수 있는 지명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육로가 연결됐잖아요. 그 요쯤에서 백제 고흥군인 소고지 그쪽에 그 해골물 그 원효대사 그 얘기가 거기일 것이라고 또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한양대 당성 발굴 단장하고 강의를 들었는데 읍성이 백곡리였다고. 당성은 군사의 거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향토 사업을 하는 이쪽 사람 그 분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여기가 중심지고 거기는 외성이다, 보조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은 복잡한데 제가 엊그저께 제가 우리 향년 식구들한테 백곡리성을 강의해 보았어요. 그 현장 가서. 그 지리를 보면 답이 나와요. 옛날 지도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적침투 예상로 딱 그 지점에 백곡리성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금당리, 고모리, 백곡리 쪽으로 부리개 쪽으로 들어오는 거기가 바닷길이거든요. 적침투로를 여기서 딱 감시하고 방비하고 야! 맹과 나타났어. 그럼 여기서 방송으로다가 탁 연락도 하고 쫙 지원받아서 물리쳤겠죠. 그런 자리예요. 자, 남양 이렇게 관할을 중심으로 위치가 북동, 중동, 하동, 상동 요거를 다 나중에 1, 2, 1, 2, 3, 2, 4류로 다 바꿔. 1, 2, 2, 3, 2, 4, 2, 5,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양. 여기는 7, 2, 6, 2 저쪽에 7, 2, 미국. 그런데 남양은 6리하고 1리하고 한 동네다. 향교 있는 동네. 여기는 6리예요. 응. 향교 하라문하고 이쪽 한가울하고 한 동네 6리예요. 개천을 사이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가 당상 이렇게 성황당이고 자, 하라문은 이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엄청 오랫동안 생각하고 보지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하동하고 관전포라는 이름이 나온 1872년도에 고지도를 보고 이거다라고 나온 것이 하나문이에요. 하아문. 관아의 아래쪽 문. 배가 들어오는 길목에 여기가 관아로 들어오는. 하아문이 유마가 돼서 하라문. 이거 딱 알아냈을 때 쾌감이 좀 있었어요, 제가. 고지도 보다가 아차 이거구나 딱 나왔어. 저군말은 이제 이 저군말이 사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게 여기서는 이제 옛말을 알아야 돼. 옛말 사전으로 하나씩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사강이 중심지였을 때 여기는 어떻게 보였을까? 그것까지 지리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변두리예요. 매봉산 변두리, 기슭에.
저는 지시대명사 저 사강삼리에서 봤을 때 저기 지시대명사. 저기 우리말 플러스 굿은 진가리 깽가리 치는 그 굿이 아니고 묵묵한 곳 움푹한 곳을 굿이라고 표현을 해요. 옛말로. 그래서 굿밭 하면 여기 산에 우묵한 곳에 외따로 있는 맛을 굿밭이라고 해요. 옛날.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플러스 마을. 이것은 마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우묵한 곳에 외따로이 저쪽에 있는 우묵한 움푹 패인 곳에 있는 마을. 사강삼리가 중심지 있을 땐 저기 우묵한 곳에 있는 마을. 굿계라는 제명이 있어요. 이것도 순우리말. 어디에 순우리말이냐면 비곡면 구포리의 순우리말이에요. 굿계를 개포자, 음을 빌려 쓰고 한자로 개를 개포자를 쓰는 거예요. 간언이 구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묵한 구석에 이렇게 따로 있는 포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지형이나 지리를 이렇게 거기 가서 쳐다보면 그 양목 쪽이나 이쪽하고 다 어우러져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서 중심지에서 봤을 때 저기 우묵한 곳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포구인 거예요. 굿계, 군말. 거기에 저가 붙은 거예요. 저기 군말. 이 저군말에 대해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사강꾼. 자, 땅으로 넘어가고 산도 넘어가요. 산은 이게 다 아는 산인데 동물에 이렇게 된 거고 비봉산도 얘기했고 넘어가고 요거 매봉산의 옛 이름은 수산이다. 수산의 순우리말 옛 지명은 우리 원주민들이 부르던 말은 원래는 물매다. 그 물매 흔적은 우리 동네 물매 마을 물매라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한자로 해서 아까 거기 매봉산 동네라는 의미에서 수산면이 된 거죠. 아지미 고개는 지난번에 제가 열을 토하고 얘기했죠. 작은 산에 있는 고개다. 아침에 소금, 염티. 우리 남양령 유명했죠. 소금, 남양소금. 소금을 지고 나르던 고개, 염티 고개. 자, 요거 지난번에 설명한 넘락고개라고 있어요. 재미있는 지명인데 남양 수아리하고 비곡면 남전리가 서로 이웃한 동네예요. 고개 하나 사이로. 그런데 여기가 남전리고 여기가 수아리 양천인데 여기서 이렇게 길을 넘어가면 바로 남전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서해 바다 쪽으로 깊숙이 옛날 지금 다 논인데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던 자리에 거기서 보면 쫙 보여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 바닷물이 저기 막기 전에 이렇게 여기까지 쭉 들어왔겠구나 감상이 돼요. 여기 남전리 쪽에서는 육포리 그 분자만 시아호 쪽에서 이렇게 해서 저전무시 쪽으로 해서 남전리까지 이렇게 또 바닷물이 또 이렇게 들어와요. 거기서 보면 또 그래요. 그럼 이 고개 하나 사요. 그러면 사리 때 대조기 때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와. 여기를. 그럼 여기가 고개인데 바닷물이 넘나 안 넘나? 왜 넘나? 그 주민들이 남전리 가도 그 얘기를 해주고 수아리 가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재밌는 고개입니다. 넘나 고개. 그래서 거기다가 돌 간판이라도 이렇게 해서 넘나 고개를 해서 그 설명을 좀 해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고서 안산 사람들이 야 이거 재밌는 고개네. 근데 그 땅에 의미가 생기잖아요. 선생님 바쁜 시간에 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 사리가 물이 높은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물이 높은 살 때는 좁은 산이가 그때는 물이 넘어갔고 보통 때는 안 넘어갔고 그래서 넘나 고개 하는 거. 그게 수아리의 숙충동하고 아까 산하동이 수아리가 됐다 그래서
수충이 물충골인데 예. 그 한 300~400년 전에는 여기 이제 바다가 물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바다를 막고 대적이 진짜 그 백중살이 그럴 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엄청 거세게. 그럼 뚝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물이 넘친다. 물충골.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땅 이름을 보면 옛날 생활상이 보이고 우리 우렁아 아버지들이 아 이런 고생도 했겠구나 이런 일도 겪었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땅 이름을 보면 그 지세를 보면 능곡은 이제 신민김씨 능이 있다 그래서 능곡에 아지목고개를 1800년대에는 수현이라고 해놨어요. 또 한자를 지난번에 이제 못 보신 분을 통해서 계신여기 이건데 이게 형수수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이 한자가 결혼한 여자, 니꼴 아줌마, 아주머니, 아즈 또는 아츠, 어머니를 붙이면 작은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엄마를 붙이면 아줌마, 어머니를 붙이면 아주머니, 작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아짐이 꾸게 되니까 아줌마로 인식한 거예요. 관원이 한자로 뭐가 있을까? 아줌마, 결혼한 여자 숫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수현이다. 아줌마 고개, 아짐이 고개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의도가 이 성목제가 이제 막으면 아까 성목제 얘기했죠. 이게 지금 지도 모양 좀 달리 여기가 작아요. 여기 폭이 좁아. 이쪽 남양만 하고 이쪽 분자만 하고 여기를 딱 절개를 하면 해운 그 저기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 일제 시대 때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피가 나왔다. 혈자리를 건드린 거죠. 풍수지리에서 이렇게 아까 그 마루터기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마루터기길이 지나가는데 이 길목에 딱 그 정수리를 딱 건드린 거죠. 피가 나왔겠어요? 뻘건 흙이나 뭐 뻘겋 여기 땅이 적색 여기 적게 그 금당이 적게 돼 있는데 땅이 붉어요. 아마 붉은 흙탕물인데 피처럼 보여서 피가 나왔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게 멋진 거죠. 하마터면 여기를 잘라서 문화를 쓰면 여기는 23년 서신면은 섬사람이 될 뻔한 거죠. 요거는 이제 각 이두식 한자, 이 지명에서 이 간원들이 주로 쓰던 거. 명량인데 명량은 원래 우리말이 울불목, 울명자, 들보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제부도의 인조가 제부도 우측 북쪽에 누해섬 쪽 방향에 조그만 섬 하나 있어요. 섬인지 아닌지 하여튼 쬐끄만 거. 그것도 섬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고도섬이 됐대요. 제부도는 그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자, 제부도가 18세기에는 젖구리섬, 여인의 젖국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유도라고 해놓은 거예요. 전유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게 오리지널인데 불만이 많았는지 주민들이 어느 유식한 분이 그럴싸하게 장명을 했죠. 이렇게 제약구경이라는 데서 제약구를 따서 그게 또 19세기 말에는 제부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부도의 옛모습 한 40년 전 이렇게 이분들은 육지로 나오는 게 수건이었겠죠. 이걸 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관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렇게 시찰을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시멘트 포장길이 돼서 차가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물이 빠지는 중인지 들어오는 중일 거예요. 빠지는 중이면 아직 여기서
유병소에서 안 보냈을 거예요. 들어오는 물인 것 같아요. 여기 진도제로 네. 이유가 있어요? 일직선 나오고. 자, 여기는 이제 어도 원래는 한자를 보세요. 한자를 엇도라고 돼 있어요. 엇자. 근데 이거 우리식 한자인데 이두식 한자예요. 엇. 도는 섬, 엇섬인 거예요. 원래 진짜 오리지널 이름은 엇섬. 엇은 엇나가다 또는 어중뛰다, 모자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살기에 어중간하고 무언가 모자라다. 물이 부족하거나 땅이 좀 부족하거나 경작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섬. 왜냐하면 큰 섬과 육지 사이에 가까운 데 붙어 있어. 여기서 살기는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섬 그래요. 어섬. 여기도 그렇게 고지도에 그렇게 어섬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제시대 때 들어와서 20세기 들어와서 물고기 고기 잡으러 어쩔 수 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예부터 물고기가 많은 섬. 웃기는 소리죠. 이거죠, 이거. 어중간한 섬, 사람이 살기에 모자란 섬. 제대로 알아야죠. 근데 대부분 모르더라. 물고기가 많은 섬이다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어도의 옛 모습이에요. 개미다리를 이 사람들도 여기 몇백 미터 되는데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에 큰 갯고랑이 있었고 소를 몰고 사강시장도 가야 되고 물건도 팔러 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 피나는 노력 끝에 개미떼처럼 이 돌다리를 갔죠. 불량식장. 남양도 엄청 맛있던 굴이 여기 야시장에서 많이 나왔죠. 저도 이거 많이 먹었어요. 여기서 나는 낙지도 많이 먹었어요. 청도도 원래는 지도를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도 계요도, 결오리도, 결로리.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도 계오리, 결오리. 여기서부터 1910년대서부터 저울대 형태를 썼어요. 예, 사람들이 저울이섬. 저울이 그러니까 저울인 줄 알고 저울 형자를 쓴 거예요. 물때를 재볼 수 있는. 근데 그거 아니다. 물을 양을 잴 때는 헤아릴 측자를 써야 더 맞는 거다. 그러면 결로리는 뭐냐면 여기 큰 물살이 이렇게 지나가고 군자만 큰 물이 또 이렇게 하면 이 물이 밀물대 장관이었을 거예요. 푹 수비 나면서 물이 우는 거예요. 물결이 운다. 결물이. 결물이가 국외음화가 되면 저우리 또는 개우리. 우리 계란, 결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막 표기를 해. 간언이 의미를 한 건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거예요. 개우리, 겨우리. 근데 물결이 우는 섬이에요. 제가 이게 이 위치를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데 여기 저울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형도라는 말은 엉뚱한 말이네, 그죠? 예,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하고 파고 들어가니까 그 지형하고 지리하고 옛날 지리하고 바닷물이 들락날락하고 그 위치에서 보니까 또 거기에 그때 계명산이라고 해놨어요. 그 계가 밖에자에다 울명자야. 아, 그럼 결리를 한자로다가 이렇게 바꾼 거. 아까 그 울돌목을 명량했듯이. 네. 그 계명산을 보면서 제가 확신을 들은 거예요. 아, 이거 우는 섬이다. 물결이 우는 섬. 청도의 옛 모습. 망가지기 전. 지금 이렇게. 석산 개발. 청도에 주민이 살 때 이렇게 아담한 마을이었는데 폐허가 됐어요. 자, 시간이 그냥 9시가 됐으니까 예.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이 뒤에도 많은데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어느 정도의 암시도 받고 나도 이 어떤 힌트를 받고 그러면 좀 오늘 성공이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구동을
물가 저자를 저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물가저가 이게 원래 진짜 물가저자를 쓰고 기돌기구자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오류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물가다래 물가저 이게 주민들이 원래 갈매기 국자를 써서 갈매기 나는 물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인간들이 좋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한자를 보고 아니 근데 노인들이 갈매기 나는 동네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다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옛날 감언이 이게 오리지널 이름이라고 하면 이걸 썼어요. 지금 이걸로 다 표기가 되거든요. 들어가세요. 아니 근데 그래도 지역 노인들이 한자께나 한다는 양반들이 그